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 경광숙 씨는 이곳에 아픈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울부짖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기억 속에 1995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경광숙 씨는 서점에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적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삐삐가 여러 개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맞아요. 그때는 삐삐 맞아요. 시절이었죠.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된다고. 고봉소방서 구조대장이었던 경광숙 씨. 그가 달려간 곳은 바로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아, 누가 봐도 화려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네, 분홍색 외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989년에 문을 연 삼풍백화점은 강남 한복판에서도 최고급 백화점으로 통했습니다. 네, 강남 개발의 광풍의 상징이기도 했죠, 저기가. 예. 그래서 지방 사람들 올라오면은 삼풍백화점 한번 놀러 가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 이렇게 화려했던 삼풍백화점. 하지만 그 신화는 고작 6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와, 1초도 걸리지 않았대요.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꽝하는 순간 백화점은 아비 교환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건물의 잔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무섭다.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봐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 예. 시간이 경과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갑자기 취재 차량이 사이렌을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도로에 뛰어들어서 막았습니다. 아, 빨리 얼마나 가셔야 다급하셨어요. 되니까. 도착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육체만 남아 있었죠. 참혹한 대형 참사에 전국에서 모인 구조 인력만 7,000명. 경광숙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저 아래에 있는 신호등부터 이 언덕 끝에 신호등까지 먼지가 자욱한 상태로 뒤엉켜가지고 환자를 급히 시켜야 될 구급차량들의 이동조차도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분 엄청 어떡해요. 위험하신 긴박했다. 네. 저는 뉴스를 봤는데 저게 실제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아마 저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저도 라이브로 본 기억 지금도 네. 생생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유.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중간중간에 어머, 사람들이 피 묻은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 먼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꾸역하게 태풍이 지나간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렸고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지상 5층, 지하 4층 건물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상자 수는 1,000명가량이 됩니다. 붕괴 당일 사망자만 22명. 밤낮 없는 구조가 계속됐지만 사상자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밥 먹으러 나갈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했는데 시간이 8일째 되고 9일째 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구조대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는 피로감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끼니를 챙길 겨를도 없이 구조에 매진했지만 구조대원들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아,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요? 삼풍백화점 구조 현장에는 지금 소방대원과 경찰, 군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 등 7천여 명이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요.
구조 시에는 공통 채널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상황을 같이 받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무슨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는 뛰어다녀야 되고. 그때 경광숙 대장이 나섰던 예. 겁니다. 오. 제가 소방학교에 근무할 때 전국에 있는 구조대원들을 약 3년 동안 교육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조대원들을 저를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현장 지휘하는 거라든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제가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상황 드라마는 구조 작업 도중 발견된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요. 구조 현장은 불에 휩싸이고 치밀한 출작길이 시작됐습니다. 생존자가 있었던 진짜 거죠. 기억나요. 예. 야, 영화나 드라마도 저렇게 극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정말. 네. 네. 맞아, 우리 그 저 장면 뉴스로 봤어요. 네, 뉴스로 네. 봤던 기억이 나네요. TV 보면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네, 네, 있어요. 네. 생존자 11일째 되는가요? 네. 최명석 분이 구조가 됐죠. 그 바람에 구조대원들의 굉장히 사기가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존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 간절한 바람은 현실이 됐습니다. 네,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17일이나 버틴 우리 생존자가 있었던 게 감격스러웠죠. 맞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예. 다 봤습니다, 그죠? 6월 그것도 습도가 많은 장마철에 그 날씨 속에 시신이 부패되어 있는 그런 시신들만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존자를 구조하게 되는 저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구조대원들의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29일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존해 주신 그 몇 분들 또 그분들을 생존할 수 있게끔 구조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큰 보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하지만 경광숙 씨에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아픔도 남았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 못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여자분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 말에 똑같이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연결이 됐구나 이게. 아,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람 있어요? 아 소리 나는데? 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며 구조에 나섰지만 네. 곧이어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불과 1, 2분이 안 됐는데 말소리가 아예 물어봐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마음이 급했어요. 미친 듯이 저희 대원들하고 파고 들어갔어요. 그분을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 유가족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면목이 없어요. 저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못 구했을 때 죄책감을 정말 떨쳐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동생도 거기 있을 텐데 왜 못 찾아요? 왜 못 보내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생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표현을 못해요. 본인만이 느끼는 가지고 있는 그 죄송스러움 그런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경광숙 씨가 종종 찾는 곳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예. 이분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이시죠. 생존자예요? 그때는 어렵겠어요, 그럼. 그렇죠. 26년 전에. 26년이 지났지만 네. 전홍민 씨 기억 속엔 그때 그 사고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한 11시 경인 것 같아요.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고 주방 바닥이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올라왔었거든요. 어머. 영업을 못할 상황이 돼서 한 5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오고 한 10분 정도 후에 이제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와. 전홍민 씨는 당시 5층 식당의 직원이었습니다. 10분이 운명을 바꾼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많은 동료를 잃었고 그 후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삼풍백화점에서 이렇게 생존한 이후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동료들의 삶까지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전홍민 씨는 기부왕이 됐습니다. 저희가 10분만 늦게 나왔어도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세상에 좀 사회에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네요. 네,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두 분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많은 구조대원들이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드렸던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동안 활동해 준 거에 대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민간 구조대 저희들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봉사 활동해주고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에 물까지 제공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 당신이 바로 히어로입니다. 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네, 참 26년이 저도 흘렀어요. 저걸 그때 당시 뉴스 보고 진짜 건물이 가운데가 없고 양쪽에 뼈대만 남아 있었던 그 기억도 나고. 저는 사실 네. 바로 전날 같은 시각에 네. 삼풍백화점 식품 매장에 갔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그때 뉴스를 보면서 좀 여러 감정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만약 제가 갔다면 네. 맞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풍백화점 현장에서 땀 흘린 모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성춘 구조대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항상 그러시거든요. 119 보면은 119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막 그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저희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네. 아무리 하찮은 출동을 나가더라도 정말 주황색 제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건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도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재난을 또 반복해서 겪는다는 맞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탈출 생존왕이 더욱더 열심히 안전 정보들을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